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점검. 파동은 에너지의 전달 형태라고 배웠어. 파동이 전달이 될 때 매질이 반드시 필요한 파가 탄성파라고 배웠고, 매질이 없어도 가는 애들이 전자기파라고 배웠다. 그 중에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으로서 우리는 파동을 그래프 함수로 본다면 주기함수로 본다고 그랬지? 네. 왼발, 오른발이 1파장이며 1주기라고 배웠고, 거기에서 변이가 0부터 최고점 플러스까지, 최하점 마이너스까지 이동을 진폭이라고 불렀다. 또 하나, 주기와 진동수의 곱은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서로 반비례 관계. 거기에 더불어 파동의 속력에 대해서 배웠는데, 일반적인 탄성파는 밀할수록 빠르고 전자기파는 소할수록 빠르다는 거 명심해라. 그 다음 속력은 항상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나타난다는데, 여기서 진동수가 아주 관건이에요. 진동수는 어디에서 결정난다? 파원. 그리고 파원에서 결정나고, 또 하나, 그렇다면 속력이 바뀌는 건 무엇 때문에 바뀐다? 파장 때문에 바뀐다라고 기억을 해야 돼. 또 하나, 속력이 빠르면 파장이 길고 속력이 느리면 파장이 짧고. 알았지? 다음에 우리는 굴절을 배우게 되는데, 실제로 굴절이라는 건 파동의 속력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매질을 딱 두 개를 준다고, 하나는 빠르다, 하나는 느리다. 이런 매질의 상대적인 속력차를 상대굴절이라고 배우고, 1에서 2의 상대굴절률 n하고 아래점자를 1, 2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 그때 1은 입사각에 해당되고 2는 굴절각에 해당되는데, 어떤 각이든 간에 각도가 크면 속력이 빠르고 파장이 길다. 이때 중요한 거, 속력이 빠르면 절대 굴절률이라고 불리우는 굴절률 값이 작다는 거 명심해라. 왜? 공기 중에서 그 매질로 빛이 굴절을 할 때는 각이 크거든.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물결파 알지? 물결파. 물결파는 밀하다 소하다 개념이 아니잖아. 걔는 뭐에 따라 속력이 다르다? 수심. 그렇지. 수심이 깊으면 속력이? 그렇지. 파장이? 길다. 그렇지. 입사각이? 크다. 그렇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여기는 또 애들이 없다. 믿습니까 학생? 나쁜 학생 이 죽여버릴. 여기 앉으라 시켰는데. 자, 뭐라고 써주면요. 자, 그러면 이런 굴절은 어떤 현상을 우리한테 보여줬지? 신기루. 그지? 그런 게 굴절 현상. 그리고 소리 굴절은, 자,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이게 굴절의 대표적인 사례다. 알겠죠? 오늘은 바로 반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중에 전반사인데, 여러분 반사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우리가 파동의 성질에서 반사를 제일 먼저 배워요, 사실은. 자, 반사는 이런 거죠. 자, 실제로 반사는요, 고정단 반사냐, 자유단 반사냐라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렵게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있을 겁니다. 고정단이란 매질이 진동 없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발 들어가면 무슨 발이 나온다, 바로? 오른발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자유단 반사는요, 왼발 들어가면 그 자체에서 오른발을 튕긴 다음에 다시 왼발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봐봐요. 왼발이 들어가는데 오른발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안에서 뭐 했다는 얘기죠? 한번 튕기지 않았다. 왼발 들어가서 오른발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바로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게 고정단 반사고, 자유단은요, 한번 죽이는 거죠, 반파장을. 왼발로 들어가서 오른발 튕긴 다음에 다시 왼발로 나온다. 그래서 위상이 바뀌지 않으면 자유단 반사고, 위상이 바뀌게 되면 고정단 반사라고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얇은 줄을 넣었는데 굵은 줄로 들어갔다 튀어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반사라고 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안 나올 거고요. 기둥에다가요, 줄을 묶어놓으면 고정단 반사고요. 거기다 고리를 걸어놓으면 이건 자유단 반사예요. 왜? 고리는 왼발로 들어갔는데 얘가 한번 치겠죠. 오른발을 친 다음에 왼발로 나오는 거. 이런 식의 반사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간섭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간섭에서. 알겠죠? 지금은요, 반사에 대한 얘기인데, 반사는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되죠. 법선이 있다라면 빛이 혹은 파동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걸 무슨 각을 한다? 입사각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럼 반사각은 맞고 튀어나오는 걸 말하죠.
지금은 선생님이 반사의 원리만 알려주는 거 아니? 왼발로 들어가는데 오른발이 나왔어요. 왼발로 들어갔더니 그냥 왼발이 나왔어. 이런 식의 고정단이냐 자유단이냐 이런 얘기들은 간섭에 가서 보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면 입사각과 반사각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반사의 원리를 보면 여러분 이거 볼까? 자,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 거울. 자, 이거 무슨 거울이라고 했었죠? 볼록 거울이죠. 그러면 자, 이렇게 빛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 빛한테 평평하면 이거예요. 법선이 이거겠죠. 법선이. 그럼 빛은 이렇게 반사를 하게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보인다? 뚱뚱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오목 거울은 어떨까요? 빛이 들어가게 되면 자, 구심점을 향해 들어간다. 이걸 원으로 표현하면 가운데 구심점이냐 원. 거기에 통과합니다. 거의 애들이.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목 거울은 빛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림픽 성화는 어디서 불 붙여요? 오목 거울에서 붙입니다. 알겠어요? 거기서 빛을 붙이고 볼록 거울은 튀어나와요. 그럼 이런 거 어디 보고 확인이 가능하냐면 여러분 숟가락 보면 알아요. 숟가락 뒷면은 볼록 거울이고요. 앞면은 오목 거울이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앞면에 여러분들 상을 보면 뒤집혀 있어요. 상이. 이런 거 실제 빛이 모인 상이라 해가지고 그런 상들은 뒤집혀 보이고요. 그래서 보통 도립실상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들은 정립으로 보여요. 정립은 무조건 허상입니다. 실제 빛이 아니에요. 연장한 빛이지. 여러분들 거울 보면 정립돼 있어요. 도립돼 있어요. 거울은. 정립. 허상이야, 허상. 알았지? 그런 것들은 나중에 배우시고 지금은 반사란 입사각과 무슨 각이? 반사각이 같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전반사의 개념이 약간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반사도 얘기하고 굴절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모든 빛이 굴절되고 모든 빛이 반사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일부 빛은 뭐하고? 굴절하고 일부 빛은 반사가 되겠죠. 그럼 입사의 빛과 굴절되고 일부 반사된 것들 합치면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렇다면 봅시다. 자, 이런 상황을 볼게요. 자, 이 법선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각이죠? 입사각. 입사각입니다. 이게 무슨 각입니까? 굴절각. 예, 굴절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각도가 누가 더 커요? 굴절각이 커요? 입사각이 커요? 입사각. 그래, 각도가 크면 뭐가 빠르다고? 성량. 성력이 빠르면 뭐가 길다고? 따서. 그렇죠. 진동수는 누가 크다? 같다. 그런 거죠. 이게 굴절의 기본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굴절 누가 커요? 1이 커요? 2가 커요? 절대 굴절. 2가 크면 성력이 느린 애가 큽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파동의 진행과 굴절은 무조건 믿지 맞아요. 다만 파동이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을 할 수 있다, 매질의 움직임 어떻다 이런 것들이 보강으로 나오는데 그런 건 몇 문제 풀면 여러분들 충분히 캐치할 수 있다. 자, 이런 식인데 그럼 입사각을 계속 키워봅시다. 그럼 무슨 각도 계속 늘어나요? 굴절각. 그래서 이들의 B를 사인 함수로 정의를 하죠.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은 일정하다. 이게 스네일 법칙. 그게 2에서의 속도분의 1에서의 속도값 혹은 2에서의 파장분의 1에서의 파장. 여러분 이거 1에서 2의 상대 굴절률 1보다 커요 작아요? 예? 아하, 여기서 막히는구나. 작아요. 그죠? 잘 알고 있네요. 굴절각 분의 입사각. 이게 1에서 2의 굴절률 그러면 2가 분모입니다. 알았어요? 분모의 속도분의 분자의 속도는 1보다 크겠죠? 예. 그러니까 상대 굴절률이 1보다 크다는 뜻은 뭐를 의미하죠? 속도가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자, 봐봐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요, 입사각을 아무리 키워도 굴절이 90도가 될 수가 없어요. 맞죠? 그죠? 근데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는 입사각을 키우면 굴절각이 몇이 될 때가 온다? 90도가 될 경우가 나옵니다. 이해 갔어요? 네. 됐잖아요. 여러분 빨간색의 상대 굴절률은 검은색의 상대 굴절률이 뭘까요? 역수입니다. 이해가니? 이런 당연히 봐봐. 이거 상대 굴절률은 어디에서 어디에 대한 상대 굴절률입니까? 1에 대한 2의 굴절률이. 그럼 자 사인 이런 거 빼고 속도만 따져볼게. 누구 속도분해?
누구 속도? 이게 스네일 법칙이라고. 이게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이랑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 그러면 봐봐. 이렇게 쓰면 너 뭐가 되니? 이건 얘가 굴절이잖아. 네. 그러니까 뭐가 돼요? V1이고 이건 V2. 둘이 무슨 관계야? 역수. 역수 관계잖아. 알았어? 그럼 저 빨간 색깔이 검은색이 움직임이라면 1보다 크겠지 저건. 네. 근데 검은 색깔은 1보다 작겠죠. 당연히 2를 곱하면 1 나오죠. 이거 나중에 노련한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이용하래요. 근데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라고. 아 저런 식으로 되겠구나. 그럼 여기서 빨간색의 각도 입사각을 조절을 해봅시다. 이 각보다 커버리면 굴절각이 90보다 커지게 되죠. 네. 맞죠? 그럼 그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반사의 법칙이 성립을 해요. 봐봐요. 이렇게 커졌어요.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됐죠? 그럼 얘는 입사각이 이거죠? 네. 얘 굴절각이 뭘까요? 이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가 보고 이가 몇 도트라? 같다. 같더라 이거죠. 이 전반사예요,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반사를 다루는 건 어디서 다루냐면 빛에서 다루거든, 빛.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되죠. 자, 일단 빨간색의 요 각, 굴절각이 몇 도인가? 90도인 이 각을 바로 임계각이라 합니다. 임계각, 굴절각이 몇 도인가? 90도. 90도일 때에 그때 입사각을 임계각이라 부른다면 전반사는 임계각보다 어때야 돼요? 다 입사각이 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해 갔어요? 네. 또 하나 이런 현상이 생기려면 빛입니다. 속도가 어떤 쪽에서 어떤 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빛은 전자기파잖아. 네. 미랄수록 빨라, 소할수록 빨라. 소할수록 빠르잖아.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입사해야 돼? 미래에서 소. 전반사가 일어나기 조건 이 두 개 암기. 이게 뭔 뜻이라고? 자, 미래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소로. 이게 첫 번째. 됐어요? 두 번째. 보통 입사각은 무슨 각보다 커야 된다? 임기각. 임계각보다 커야 된다. 임계각이 뭐라고? 굴절각 몇 도인가? 90도. 굴절각이 90도인 입사각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뭐가 된다? 전반사가 될 수 있다. 이해 갔니? 네. 미래에서 소 가는 거만 죄송해요. 자, 미래에서 소라는 이게 뭐지? 빛이라면 어디가 빠르니? 소에서 빠르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떤 쪽에서? 느린 쪽에서 빠른 쪽으로. 지금 우리 여러분 전반사 이런 말을 다룰 때 무엇을 갖고 얘기한다고? 뭘 갖고 얘기한다고? 빛이에요. 명심하세요. 전자기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음파 같은 탄성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속도가 느린 쪽에서, 알았어요? 속도가 뭐한 쪽에서? 느린 쪽. 어느 쪽으로? 빠른 쪽. 이렇게 입사를 시키려면 결국 미래에서 소로의 이동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배운다. 입박 치고 이 두 개만 꼭 기억해요. 전반사의 원리 이해하니?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전반사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볼 거나. 자, 생활 속에 전반사를 이용한 거 봐봐요. 직각 프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직각 프리즘을 보면 빛이 들어왔다가 맞고 내려간다는 거죠. 맞고 내려간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어디에 많이 이용하죠? 잠망경이 어디에 있는 장치예요? 잠수함에 있는 장치예요. 잠수함에 보면 물속에 있으면서 잠망경만 위로 올려서, 요즘에 여러분 이거 안 쓰는 거 알죠? 그렇게 물 위로 그 정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요 다 노출됩니다. 바로 공격당해요. 옛날 2차 세계대전 때는 잠망경 올렸죠. 올려봐! 징징 저기 비행 걔 육안으로 확인할 정도면요 비행기에서 다 잡혀요. 아시겠죠? 그래서 잠수하면요 다 초음파로 알아요. 쏴가지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느 부분에 누가 있다 컴퓨터가 다 알려줍니다. 속도까지 알려요. 얼마나 알린다. 그럼 걔들도요 얘들이 측정하면 걔들도 측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 레이더 전쟁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행기들 우리나라 KF-21 나갔잖아요 이번에. 그죠? 근데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이에 절대 지지지 않는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걔들이 우리를 발견할 확률을 내다가 200km라고 우리는 400km인 거야. 그러니까 걔들이 우리를 비행기가 있나 없나 모르는데 어디서 미사일이 날라오는 거죠. 알겠어요? 그 미사일만 장착할 줄 알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막 인도네시아나 이쪽에서 난리가 났죠. 왜? 미국이나 이런 거에 가격이 막 4분의 1, 2분의 1밖에 안 되니까. 끝내주는 거죠. 그 미사일을 이제 미국 거를 우리나라가 장착을 하거든요. 호환이 좀 되게 만들어서 우리나라 거로만 또 섞으면 이제 대박이죠. 알았어요?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강국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디펜스나 뭐 이쪽으로 주식을 사놓기로 해요. 대박이죠. 우리나라는 전면전 딱 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품은요 외국에서 인정을 합니다. 전쟁 유일한 세계 분단 국가니까.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했다? 와, 이 사람 장인 정신이다. 그죠? 독일이나 이런 데 전쟁이 안 하잖아. 걔는 기술력만 승부를 걸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자, 보시면 프리즘이라는 것은 사실 빛의 굴절의 원리를 이용하는데 이렇게 면에 대해서 있잖아요. 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입사하면 굴절의 모습이 안 보이죠. 다만 뭐만 바뀐다? 속도만 바뀌겠죠. 그리고 각도 변화는 없습니다. 90도로 들어가게 되면 직각으로. 문제는 이쪽 면에 대해서 얘가 전반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을 잘 깎아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봐요. 이 면에 대해서 이 면을 잡는데 이 각이 들어가는 이 각이 임계가 이상의 각을 줘야 꺾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 각을 잘 조절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전망경이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전망경이. 그죠? 여기서 이제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쪽에 빛을 가지고. 그럼 이 빛이 들어와서 반사해서 이렇게 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식의 각도가 나올까요? 이런 식의, 이게 필요하겠죠? 이런 식이. 이제 어이씨.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부끄럽다.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지? 대충 이 각으로 잡아서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각도를 그리게 되면 얘 법선에 의해서 전반사가 일어나서 눈에 들어오겠다 원리가. 역시 쌍안경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습니까? 쌍안경도 사실은 이렇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죠? 저반 렌즈가 이쪽에 있고 그럼 여기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 다만 이게 볼록 렌즈잖아요. 요게 오목 렌즈예요. 오목 렌즈가 정립 화상을 보이게 하거든요. 똑바로 쓴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는 실제 빛이 아니죠. 그러니까 눈을 안 타요, 여러분. 망원경 가지고 한번 불 모으려면 안 타요. 오목 렌즈라. 별 관측하는 거 있죠, 별. 천체 망원경. 그 중에서 굴절식 망원경이 있어요. 요즘엔 다 반사식, 카세그레이식 망원경인데, 긴 거 있잖아요, 긴 거. 빼서 이렇게 쓰는 거. 별 관측하는 거. 그건 볼록 렌즈예요. 괜히 그걸로 태양 관측했다 눈 작살납니다. 끝나요. 되는 순간. 알겠어요? 물론, 카세그레인식도 태양은 조심하셔야 돼요. 볼록 렌즈라. 왜 저반 렌즈를 볼록으로 쓰느냐? 볼록이 빛을 해서 잘 모아서 선명해요. 근데 별 같은 거 보면 별빛이 얼마나 흐린데 그걸로 눈 다칠 일은 없잖아요. 근데 태양은 아니죠. 태양은. 알았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우리는 직각 프리즘으로 쌍안경이나 상안경 꼭 기억하시고 잔망경은 애들이 잘 알거든. 쌍안경도 전반사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럼 다이아몬드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사람들 보석 기술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각을 정말 잘 만들어내요. 면을 잘 만들어내면 뭐가 일어나요? 반짝반짝 광이 나죠. 이게 얼만큼 광이 나느냐. 너희들 그 생각하더라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만한 원석을 깎으면 다이아몬드 질량이 줄까요? 그대로일까요? 줄겠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도 그게 더 값어치가 있다니까, 원석보다. 그럼 무슨 얘기야? 다이아몬드는 당연한 그 값도 있겠지만, 그거를 세공한 기술자의 노하우도 들어가는 거죠. 세계적인 보석 기술공들이 엄청 많고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딱 이렇게 브랜드를 붙입니다. 그런 거. 수천
10초만 따라가죠. 아셨어요? 그런 것들입니다. 자, 광통신에 대한 얘기, 이건 시험에 100% 나옵니다. 여러분, 광통신이라는 것이 현재 어디까지가 있냐면 건물 내까지는 가능해요. 건물 내에서의 어떤 전달, 정보의 전달은 가능한데 이 수기로밖에 이건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 광소묘를 보시면 알거든요.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광소묘인데 이게 무선이 아니라는 거죠. 무선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유선에 해당되는 광통신을 깔아놓고 거기다가 정보를 보내주는 건데 장점은 뭐냐? 작다는 거죠. 우리 보통 길거리 옆에 보면은 편말이 꽂혀있는 게 있을 거예요. 광케이블이 매장되어 있어. 뭐 공사 중에는 특별한 보고가 필요하네요. 전에 광케이블 이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사이에도 광케이블을 깐다고 이제 한참 있었거든요. 지하로 까는 거죠. 해저로. 그럼 진짜 거의 1m까지는 좀 과하고 0.5m 정도 두께로 막 그 안에 수많은 회선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얘들은 머리카락 굵기보다 더 얇게 만들어서 그 수많은 회선이 다 들어가요. 알겠어요? 왜? 입사각만 바꾸면 되거든요. 여러분 각도기 눈금이 1도인 건 알죠? 그 60등분하면 뭐예요? 분이죠, 분. 그래서 1도를 60등분하면 1분입니다. 그 1분을 다시 60등분하면 뭐예요? 초예요, 초. 알겠습니까? 여러분 연주시차 알죠? 연주시차. 중학교 때 기억나요? 지구과학 하는 친구 손 들어봐. 늘 연주시차 배웠죠? 예. 연주시차분의 1이 뭐였어요? 잘했어요. 파색이에요. 그렇죠? 이 거리입니다, 거리.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눈금이고 요건 분, 요게 뭐예요? 초입니다. 이거 초.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1도 이꼬르 60분 60분 이꼬르 뭐라고? 이게 되는 건 3600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초도 또 0.1초 이래버리면 더 나뉘는 거죠. 엄청난 뭐가 나온다? 회선이 떨어지게 돼요. 회선이. 그럼 얘가 이렇게 인계각 이상의 저 각도기 눈금의 초단위까지 잘라서 정보를 쏘게 되면 서로 간섭을 절대 안 해요. 각도가 다를 때. 이동하는 회선이 다르니까. 그리고 속도 빠르죠? 또 하나. 얘를 도청을 못해요. 중간에 지식을 못 빼낸다고. 딱 뚫는 순간 얘들이 깨지면 그냥 불통. 얘는 끊어지면요. 뭐가 안 돼요? 다시 회복이 안 됩니다. 어디가 끊어질지도 몰라. 다 갈아야 돼요. 그래서 긴 장거리는 어려워요. 같은 건물 내에서만 가능하고. 그럼 얘들은 어떤 원리로 이동하냐고? 바로 전반사 원리죠. 여기 보시면요. 피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안쪽 유리, 이걸 속유리라고 합니다. 코어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거 속유리라고 그러고요. 이걸 뭐라고 그러고요? 겉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팅의 3중 점검으로 이 광택을 보호해요. 알았어요? 그래도 이거 매해요. 얘들 굵기가. 그 안에 머리카락 굵기보다 얇은, 광택이 들어있고. 근데, 빛이 이렇게 이동하려면, 코어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코어는 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밀. 그리고 얘가 밀하고, 얘가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소해야.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면서 전반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시험에 100% 나옵니다. 광케이블 꼭 기억하세요. 알았죠? 광섬유의 장점도 알겠지만 단점도 꼭 기억하시고요. 수리가 불가능하다. 알았지? 그리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먼 거리 쓰기에는 좀 부끄럽다. 이렇게 쓰세요. 먼 거리 쓰기에는 부끄럽다. 소수용. 맞겠죠? 학생한테 표현이 왜 그러냐고. 여튼간에 광통신, 광섬유 선으로 이동하는데 속유리, 건유리의 원리를 이용하고 속유리가 속도가 느리고 건유리가 속도가 빨라서 속유리에서 정보가 이동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게 광통신. 기억을 좀 해달라. 자, 이제부터는
전자기파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자기파는요, 빛이 이 전자기파에 속하는 수많은 전자기파 중에 하나예요, 빛이. 알았습니까? 이 전자기파를 알아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페르츠. 알겠죠? 그걸 방정식으로 확립한 사람이 맥스웰. 커피 아니에요? 그분이 엄청난 맥스웰 파동방정식 엄청 유명한 거예요. 물리학을 특히 자기가 정보통신 쪽으로 한번 무선통신 설비 기사를 한번 하고 있어요. 이런 맥스웰 방정식 맨날 나옵니다. 알았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전기장, 자기장의 세기가 커졌다 작아지는 것을 반복하면 이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세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전자기 유도 배웠죠? 전자기 유도에서 여러분들 코일을 관통하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전류가 흘렀죠? 방향이 어땠어요? 바뀌었죠. 이해갑니까?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교류에 전류가 흐른 건 기억나요? 그죠? 근데 보세요. 이러한 금속 도체를 놓고요, 이 안에 교류를 흘려주잖아요? 그럼 누가 왔다 갔다 움직일까요?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겠죠? 그럼 전자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뭐가 생길까요? 유도 자기장이 생겨요. 여러분,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유도 자기장이 봐요. 전류가 이리로 흐르면 이렇게 흐르고, 이해 갔죠? 이렇게 흐르면 이렇게 흐르고, 자기장이. 그럼 무슨 얘기냐? 이랬다니까 커졌다 세졌다 반대로 왔다 갔다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생긴다? 전파가 생깁니다. 전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세기만 조절하면 이 전파를 송신을 보낼 수 있고요, 그 전파를 받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레이턴스라고 하거든. 물체감다니 여러분들 배웁니다. 그 값을 받아서 그 전파를 수신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송신과 수신을 가능하게 한다. 선이 없는데 전파로. 그럼 이놈들은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퍼져갈 거 아니야? 그럼 벽이 있으면 못 가요. 근데 여러분, 수직 하늘을 보세요. 하늘 뚫렸죠?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얘가 하늘로 쭉 올라갑니다. 빛의 속도, 여러분, 이거 빛의 속도로 빠르게 갑니다. 그럼 그 중간, 여러분 그 알죠?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 있는 거. 중간권에 뭐 있죠? 전리층이라는 게 있거든. 막 이온들이 이렇게 해리되어 있는 층. 거기로 딱 가면 끝이에요. 거기는 순식간에 전파가 쫙 퍼져요. 전 세계로. 그 마구를 통해서 쉴드처럼 있는 거라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그래서 세계 어디든 주파수를 갖고 있는 송신기가 있으면, 수신기가 있으면 바로 그걸 가요. 찍먹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으로 세계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에다가 전화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를 딱 쏘는 순간 옆으로 가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올라가서 전리층을 통해서 전 세계로 쫙 퍼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송신장치 찾아서 하나 딱 들어가면 태국에서 한국, 미국에서 한국 전화를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걸 최초로 만든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누군지 아냐? 삼성이야, 삼성. WDMA 방식이래요. 개인 전화기가 다 송신기 수신기지. 그 방식이. 알았어? 옛날에는 기지국에서 쏴줬단 말이야. 기지국에서. 그래서 기지국이 없으면 전화를 못해. 니네가 그걸 알겠니? 시티폰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공중전화 그 전화 무료. 자, 일단 전자기파의 특징에 대해서 볼게. 여러분들은 앞에서 전자기파 어떻다고 그랬어? 매질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빠르다? 소화 때, 밀할 때. 그렇죠. 이미 그걸 배웠단 말이야. 다만 전자기파는요, 왜 전자기냐? 전기, 자기장이 같이 공존한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전기장, 자기장이 공존한다. 그럼 자기장만 변화를 줘도 전기장이 생길 수 있고, 전기장을 변화를 줘도 자기장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알았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기장, 자기장이 서로 몇 도 관계로? 90도. 니도 오른손 높이 배웠지? 자, 손 쫙 펴봐. F. 그치? F. 알았어? 손바닥. B. 요거 뭐야? I. 따라해봐. F, B, I. 연방수. 미연방수. F, B, I. 그치? 근데 B하고 I가 몇 도니? 90도. 그렇지.
FPI는 서로 몇 대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90도. 이거 기억해놔. 나중에 니들 보면 뭐 전자기력 세계는 뭐 BIR 사인 세타 사인이 꼭 뒤에 붙거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 알았어? 90도일 때 최대값을 갖기 때문에 뭐 힘을 전자기력으로 구한다든지 그다음 그럴 때 다 각도는 사인 세타다. 사인 세타. 알겠니? 그래서 얘들 같은 90도에 서로 각을 갖고 이동한다. 결국 근데 서로 전기파나 자기파나 자기장이나 뭐야 다 횡파지 보니까. 그쵸? 서로 간섭하지 않고 고유값을 갖는다.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빛도 이런 식으로 온다. 빛도. 그럼 빛 광대 하나가 있지 않냐? 그럼 걔는 이렇게 되는 파도 있으면 이렇게 되는 파도 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수직으로만 있을까? 이렇게 되는 놈도 있겠지. 그럼 이거 수직으로 이렇게 되는 놈도 있어. 그러면 각도를 촉까지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진짜 사방팔방에 이런 놈들이 엄청 많은 게 오거든. 근데 땅바닥에 딱 맞는 순간 땅바닥이 수평하지. 그쪽 방한 반사해서 우리 눈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선글라스를 이렇게 만들면 알았냐? 빛이 요런 빛만 들어오게 만들면 자 사방팔방 돼 있는 빛인데 땅을 딱 맞는 순간 땅 면과 수평한 빛만 많이 와. 수직인 빛이 아예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수직인 빛 좀 약한 빛이 여기를 통과하고 들어와서 그 빛만 보는 거야. 눈이 안 부신 거지. 근데 그것만 있으면 다 흐려. 그래서 이쪽은 수평. 알았어? 호리젠탈이고 버티칼. 그 선글라스는 두 개가 다 겹치면 안 보여. 시커면서. 알았냐? 나중에 이쪽 선글라스 왼쪽하고 이쪽 선글라스 오른쪽하고 겹쳐봐. 그럼 안 보여. 시커멓게. 평광이야, 평광. 알았어? 얘를 한쪽 면만 보내는 거지. 통과시키는 과정이야. 자, 전기장의 진동방향과 자기장의 진동방향, 전자기파의 진행방향이 모두 서로 수직이다. 알겠어요? BI. 기억나죠? 우리는 어차피 90도일 때.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도 진행할 수 있으면 이때 최대 빠르다. 알았죠? 최대한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탄성파는요, 이쪽 방에서 저쪽 방으로 가는데, 락커처럼 노래를 부르다, 팍! 관중으로 떠듭니다. 그럼 관중들이 막 그 락커를 뒤로 막 쭉 뺐다가 다시 또 앞으로 막 데려다 놔요. 관중이 많을 때 그렇다는 거죠. 관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 명이 걔를 들고 막 저로 갔다가 다시 떼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밀할수록 탄성파는 빠른데, 전자기파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문을 들어와서 저 문을 나갈 때 이 안에 만나는 사람마다 압수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람이 어떨수록 금방 저 문을 통과하겠냐? 없을수록. 그래서 그게 바로 뭐라고? 전자기파다. 자, 4번 별표. 굉장히 별표. 니가 맨날 틀리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전자기파의 성력은요, 진공에서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같다.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가시광선을 볼게요. 우리가 빨주노초파나 뭐라고 그래요? 뭐. 자, 빨간색이 한자로 무슨 색깔이에요? 적색. 보라색은 자색. 그래서요, 이 자색 외에 있는 선을 우리는 무슨 선이라고 그래요? 자외선. 그럼 이 적색 외에 있는 선은 이렇게 부르죠. 자, 어떤 선 맞으면 얼굴 타요? 자외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다? 이거죠. 이해 갔죠? 자, 여기서 여러분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플랑크란 과학자. 그 다음 잘 들어요. 빛의 속도를 실하죠. 너네 파동 속력은 뭐 곱하기 뭐라 그랬어? 파장 곱하기 진동수. 그럼 진동수는 뭐분의 뭐야? 이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쓴다. 이게 보전자법들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야. 그럼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이 뭐 하겠냐? 반비례하겠지.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세다겠잖아. 그럼 진동수가 어떨까? 커진다. 파장은? 작아진다. 자, 누구 속력이 빠르냐? 빨간색, 보라색. 같다. 그래, 이게 중요하다고. 속력은 똑같다고 종류가 상관없이. 왜?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같아야 되니까. 알았냐? 파장 곱하기 진동수 값이 두 곱의 값이 같기 때문에 진동수가 커져버리면 파장은 짧아야 되고, 진동수가 작아지면 파장은 길어야 된다.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 파장이라고 한다? 이쪽으로 갈수록
장파장이라고 합니다. 장파장. 알겠냐? 장파장. 이쪽 와서 무슨 파장? 단파장이라고 합니다. 단파장. 자, 무슨 파장이 에너지가 세다고? 한판. 단파장. 그래서 선생님 이런 거 기억나? 이거? 내가 얘기했잖아. 자, 자기네 반에 주는 거 없이 미운 애가 있으면 걔를 떠올리고 뺨을 딱 올려라. 진폭은 유지한다. 어? 진폭은 유지한다. 자, 그리고 한번 진동을 하자. 탁, 탁. 이해갔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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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 내가 웃어. 어떻게 때려야 되겠냐? 진폭은 그냥 놀아오면. 더 세게. 빨리 때려. 세게 때리는데 방법이. 진폭은 유지하고 빨리 때리면 되잖아. 이게 진동수가 커지는 거라고. 1초당 몇 번 반복하냐거든. 그러면 이거를 바로 탁탁 때리는 걸 칠판에다 그리면 선이 그리겠지 이렇게. 근데 칠판이 싹 움직이면 뭐 그려져? 왼발 오른발 파동이 그려진단 말이야. 짤딱 파동. 이해갔어? 그 다음에 야 진동수는 그대로 놓고 세게 때리면 어떻게 때려야 돼? 진폭을 키우면 해주고 이렇게 때리면 되죠. 퍽. 그 진폭과 진동수의 비례예요. 그럼 여러분 물결판 봐요. 물결판은 우리가 연못 가운데 돌멩이 딱 던집니다. 그럼 쿵! 덩! 이해가요? 진동수 어때요? 시간이 이럴수록 진동수 일정 그대로 줘. 근데 에너지는 왜 약해진다고요? 뭐가 줄어서? 진폭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이게 물리학자들이 해석하는 거야. 근데 왜 해안가에 들이닥치는 파도는 점점 커져? 그게 간섭이야. 그게 간섭. 해안가로 다가올수록 물의 속도가 느려진다, 빨라진다. 느려진다. 느려진다. 그 뒤에 오는 빠르고 앞에가 자꾸 정체되니까 쌓이는 거예요. 적재됐다고 그러지. 그래서 에너지가 센 것처럼 보인다. 조심해라. 얘들아,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누가 빠르다고? 여자. 똑같다고 좀 이 새끼야. 근데 잘 들어봐. 근데 여자 목소리, 남자 목소리 누가 높아? 여자. 그럼 진동수가 큰 거라고 그래. 옥타브가 바로 진동수 얘들아. 그럼 여자는 진동수가 큰 대신에 파장이 어떻겠다? 짧아. 그래서 에너지가 세다니까. 여자가 고함을 치잖아? 그러면 남자들이 움찔해요. 남자 놀래키면 되네. 이러잖아. 그러면 니도 웃자. 근데 여자애 놀래키는데 쫙 소리 지르면요. 웃지도 못해요. 벌벌 떨어. 그래서 여자한테 범죄 저질러 놓으면 간대가 분노입니다. 아무리 약한 여자들도 고함을 치거나 비명을 지르면 그거 어떻게 못해요. 비명 지르본 적 있어요? 있냐고? 없죠? 그런 일은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알았어요? 선생님 꼭 질러보고 싶지 이러지 마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굉장히 진동수가 크다는 건요. 여러분 그 고음하는 남자 락커들 있잖아? 걔들이 막 소리 질러가지고 뭐 그 유리잔 깨고 그런 거 본 적 있어? 이게 진동수를 키워서 깨우는 거거든 이게. 알겠어요? 그런 겁니다. 자, 다음 편을 볼까요? 전자기파의 종류를 한번 보자 여러분. 여기 쓱 보면 우리가 보통 이걸 다 뭐라고 불러? 그냥 빛이라고 얘기하거든. 사실 우리가 아는 빛은 요거지. 가시광선. 나머지 안 보이는 거잖아.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되는가? 길고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크거든. 근데 요거 곱하기 요거는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얘기야. 이거 명심하라고. 그럼 에너지는 어디로 갈수록 세다? 왼쪽으로 갈수록 세다. 그래서 초단파는 에너지가 세다. 얘들아, 음파 중에 진동수가 엄청 큰 애들을 뭐라고 그러지? 초음파. 그렇지, 초음파라고 한다. 초음파. 초음파는 공기 중에 속도가 얼마일까? 공기 중에서 340m/s. 다른 니들 목소리랑 똑같다고. 근데 물속에 들어가면 몇이 될까? 1500m/s. 왜? 걔는 탄성파니까. 공기보다는 물속이 빨라. 알았어? 그래서 초음파로 뭐하니? 해저 지형 탐사하잖아. 맞고 튀어나온 걸로. 알았어? 예전에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니네. 잘 봐. 어떤 게 시험에 나왔냐면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 해저 지형을 찾았거든. 아, 이거 정말 안 나온다. 너무 안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나?
나이씨. 심지 없나? 심지? 다 떨어졌네. 아니,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썼지, 사람들이? 이거 너무 심한데? 안 되겠어. 잘 나오네요, 쓰겠어. 자, 보세요. 여기가 1초, 2초, 3초, 그 다음에 이쯤 된 애들이 이제 4초라고 해요, 4초. 1500m/s이에요. 이 해저산은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라는 거죠. 높이가 얼마나 될 것인가? 여기가 최꼭지점이라고 본다면,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해수면이 있는데, 맞죠? 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배가. 여기서 초음파를 쏜다는 거죠. 이거 왕복 시간입니다. 쏘고 온 거. 그러면 제일 먼저 1초는 가는데 몇 초 걸린다는 얘기예요. 0.5초. 그럼 수심이 몇 미터다? 750m인 거죠. 맨 꼭대기는. 이해가요? 그럼 이거를 보면 보세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봐요. 2초가 여기쯤 되고요. 그죠? 3초 때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4초 때가 이렇게 된다면 이 산은 이렇게 생긴 산이에요. 이해 갔어요? 그럼 수심이 요게 얼마고? 750이면 자, 얘는 가는데 몇 초 걸린다는 얘기예요? 2초 곱하면 3000m. 수심. 이 해저산 얼마일까요? 이게 750m고 이게 3000m면 2252 정도예요. 이거 사실 지학 문제거든. 근데 물리학에서 나와요. 이거 어떻게 사는지 알겠지? 저 시간이 왕복 시간이면 해저산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갔어요? 오케이? 자, 전자기파의 이용 같은 경우 시험 보기 전날 좀 외워라, 아이들. 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100% 나와. 어디에 이용하는지. 라디오파는 어디에 이용하겠냐? 라디오에 이용하겠지. 그런데 너네 통신은 장파를 이용하니 단파를 이용하니 통신은? 장파. 장파를 이용하니 왜 그럴까? 장애물이 있었는데. 잘 들어. 그건 그냥 거기 책에 나온 말이고 회절이 잘 돼. 회절이라는 게 뭐냐? 조용히 해봐. 보이지 않는 저 소리 들리지? 저게 회절이야. 그 장파가 회절이 잘 돼?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남자 여자 목소리 누가 빨라? 똑같아요. 그지? 근데 누구 파장이 길어? 남자. 그래서 산에 가서 메아리 치잖아? 남자는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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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딱! 그냥 단편적인 비유야. 알았어? 여자들이 그래서 구경을 올려도 멀리 못 가. 남자 학교는 비 오는 날 교문에 가면 소리가 들려. 그래서 청건물을 딱 들어가도 뭐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여자들은 소리가 잘 안 들려. 그러다가 현관문 따라가면 꺄 소리 들리는 것만 난리 나지. 회절이 잘 된다. 장파들. 마이크로파 어디 이용하냐? 뭐 위성통신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봐. 라디오파는 지상에서 지상으로의 전파를 보낼 때 쓰는데 그래도 마이크로파는 그래도 얘보다는 에너지가 좀 세거든. 알았냐? 그래서 위에서 쏠 때 아래로. 알았지? 저거 마이크로파 이용해서 니네 뭐 잡는 줄 알아? GPS 잡아. GPS. 근데 이 GPS도 니네 잠깐 지원하는 애들 누구라고 그랬지? 네? 지원. 니네들 진원 찾는 거 배웠어? PSC 이용해서? 그런 거. 창고인데, 봐봐, 창고. 미리 갈았어야 되는데. 천천히. 봐봐. 왜 좌표를 찍을 때, 빨리. 손 닦고 오세요, 빨리. 뭐야, 쟤. 침대래. 좌표를 찍을 때 왜 인공위성이나 정보가 3개 이상 필요하냐면, 이거는 저기 때 많이 이용하거든? 잘 봐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모여가지고 서리 니네 상식이 되는 거다, 상식. 상식이 없는 것들아. 상식은 많은지 문제다. 자, 얘들아. 원래 PSC를 통해서 진원거리 거리를 측정하거든. 잘 봐. A라는 지점에서 진원거리가 한 요 정도 된 거야. 근데 이쪽에 있을지 여기에 있을지 모르잖아. 그럼 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린 거지. 원을 이렇게 원을.
그 다음 B를 측정했는데 뭐 요 정도 된 거야. 여기 중심으로 원을 그려. 그 다음에 C를 측정하고 요 정도 된 거야. 그럼 여기 원을 그려. 이러면 이 세 개가 만나는 선이 있어요. 반원선. 요거 잡고 그 다음에 얘하고 잡고 요거 잡고 그 다음에 얘하고 잡고 요거 잡고 만나는 선이 딱 있다고. 세 개가 포인트가. 거기가 바로 진원이야. 그럼 인공위성에서 마찬가지. 세계 인공위성 쏘거든 포지션을. 그럼 그거 잡고 이거 잡아서 서로 맞닿는 두 부분. 알았니? 결국은 이렇게 인공에서 어떤 포지션을 줄 거 아니냐. 그럼 요 맞닿는 부분. 여기가 맞닿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부분이 알겠니? 봐봐라. 여기에 이런 게 있다. 겹쳐지는 부분. 그럼 여기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 이 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쪽 원하고 이렇게 잡히잖아. 이 지점이 바로 진정한 포지션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잡아. 그래서 만약에 인공위성이 4개가 관여하잖아? 그럼 오차가 1m도 안 나.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뭘 쏘지? 미사일. 그렇지. 그래서 미국이 정확한 건물을 폭파했다 그러면 러시아가 정확한 그런, 한 수십만 명 뒤졌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리차가 있으니까. 걔들은 거기만 정확히 딱 쏘거든. 그것도 부족해서 미국은 천병이 가서 레이저를 거기다 쏴. 그 건물에다가. 성격을 맞고 와. 그렇게 직접 찾아가서. 그래서 마이크로파는 우리가 흔히들 어디에서 많이 쓰냐? 전자레인지 많이 쓰잖아, 전자레인지. 그치? 물을 막 자극해서 뜨겁게 하는 거. 나머지는 자극이 안 되잖아, 차갑잖아, 그치? 그런 데 이용하고. 저기에서는 네 많이 해봤지? 함영 많이 가봤잖아. 정형외과 가는데. 물리치료 갈 때 뭐 이렇게 키잖아. 열연단. 붉은색. 근데 저기에서는 색깔이 없단다. 알겠냐? 그 색깔을 왜 넣었을까? 전기차의 소리랑 똑같아. 너네 전기차 소리 나는 거 그냥 음악이랑 똑같은 거 알지? 전기차 원래 소리가 안 나. 에에에에 소리 들려주는 거야. 사람들 조심하라고. 색깔도 그래. 얘가 전원을 켰는지 안 켰는지 알려주려고 빛이 있는 것 뿐이야. 전기차가 소리가 안 난다고요? 안 나, 소리. 그 소리 나는 건 그냥 걔들이 음향으로 틀어놓는 거야. 모터기 때문에 그냥 모터 도는 소리 자체가 안 나는 거야. 자동차는 엔진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잖아. 드릉드릉 거, 그릉그릉 이런 소리가. 근데 소리가 안 나. 전기차는. 모터기 때문에. 자, 가시광선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을 거고, 그지? 너희들이 보는 게 모두 가시광선이고, 가시광선은 반사가 된 색이 자기 눈에 보인다. 그래서 어떤 색 식물이 광합성 한다고 그래? 초록색. 그 초록색은 광합성 이용해, 안 해? 아니. 그런 거야. 알았어? 근데 엽록체가 광합성을 하잖아. 근데 가을이 되면 엽록체가 파괴된단 말이야? 그래서 나뭇잎이 다른 색깔을 다 반사하는 거야. 그 단풍이 들었다고 하죠. 자외선, UV. 크림 엄청 바르지, 니네들? 그 다음에 X선. 투과력이 좋고, 뼈를 통과하지 못해서 뼈가 하얗게 보이고, 뭐 이런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감마선. 방사선 치료인데, 저거 치료했다가 머리 다 빠지고 난리 난다. 알았지? 이거는 뭐냐면, 국지적인 암세포만을 공격을 못해. 범위를 넓게 쏠 수밖에 없는 거야. 더군다나 니네들 그 암세포가 제일 많은 데가 임파선이라는 데거든. 임파선은 왜냐면 너희들 목감기 그런 데 걸리면 이렇게 누르면 아픈 데 있지. 어디가 아프나? 여기 아프죠. 여기 누르면. 그리고 여기 아프다. 겨드랑이. 여기 임파선이 모이는 데야. 암세포는 혈액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거기 제일 많이 모여요. 교통이 요충진 거죠. 여기다 손을 쫙 샤인 머리가 다 빠져요. 되게 어려운 치료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이 자외선을 이용한 위조집회 감별법은 간섭에서 또 배울 거야. 간섭에서. 알았지? 홀로그램 뜨는 거 있잖아. 이렇게 보면 막 색깔도 있고. 그런 거 감별할 때 쓴다. 그리고 요즘은 진짜 어떤 원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찍기 때문에 위조집회 니네가 봐도 알아. 종이 질이 달라. 딱 받으면. 너네도 혹시나 어디서 저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 너네가 만져봐도 알아. 종이 촉감이 이상한데 이런 거. 아무리 선종이도 신고 받고. 뭐 며칠 전에 걸렸다며. 5만원짜리 40장 쓰다 걸렸다고. 레이저. 요즘엔 잘 못해요. 금방 합니다. 일반적인 애들.
자,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입니다. 빛의 속력이 어느 쪽에서? 내린 쪽에서 느린 게 미래요, 소예요? 미리죠. 그죠? 조밀조밀한 곳에서 빛은 느립니다. 어느 쪽으로? 빠른. 그래서 소환 쪽으로 입사해야 된다. 다시 미래에서 소로 입사를 해야 된다. 입사가 인계역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 꼭 기억해. 시험에 진짜 잘 나오니까. 빛이 어떤 매질에서 공기로 입사각에 45도로 입사할 때 굴절각이 90도였다. 굴절률. 자, 얘들아, 매질, 자, 이게 상대 굴절률을 말하는 거야. 1에서 2로 입사할 때 1이 몇 도? 90도. 아, 45도. 45도 입사각이 그거야. 45도.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니까, 만약에 1, 2,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봐봐, 이렇게 됐다. 어? 그럼 뭐에 대한? 이에 대한 1인 걸 상대 굴절률이라고 불러. 그럼 누가 분자로 하고? 1. 1이 분모로 가는 거야. 네. 그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할까? 그 다음에 여기가 V2. 이렇게 되듯이 이게 사인 몇 도? 45도. 45도? 이게 90도죠. 1이 요 분모니까. 아, 네. 이게 몇 도고? 45도. 그럼 얘는 1이잖아요. 무조건 사인 90도는. 네. 그럼 2분의 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알았어요? 그렇게. 얘네 2 갖고 루트 2 갖고. 네? 루트 2가 더 크죠. 루트 2가 더 큰가요? 1.2. 2보다 루트 2가 더 큰가요? 작죠. 참, 미친 애들이 아니네, 진짜. 이과에도 맞아. 니네 2는 루트 몇이냐? 4. 그러니까 알겠냐? 루트 2가 그냥 루트 4가 그냥 뭔지 알겠어, 이 바보들아. 저 정답 2분의 루트 2요? 아, 이게 정답 2분의 루트 2요? 네.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간대잖아. 속도비가 몇 대 몇인 거야? 2대 루트 2라고. 그래서, 뭔 말인지 알겠니? 아, 어이가 없다, 진짜. 야, 니네 선배들이 코로나 세대잖아. 네. 니네도 코로나 세대지만, 작년, 재작년 공부 거의 못했잖아. 올해 6월에 반생이 10,000명이 넘게 들어왔대. 네. 올해 공부 더럽게 못하는 새끼들이라 해갖고. 내년에는 재수하는 애들이 지금 한 20,000명 된대. 올 2학년들은 병신들이라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코로나로 공부 하나도 안 했잖아. 근데 내년에는 막 경쟁이 엄청 심할 거야. 니네를 불법으로 보는 거지, 이제. 멋지게 니네가. 자, 광섬에 대한 설명이야. 굴절률이 어떤 코어? 큰. 여기서 굴절률이라는 게 뭔지 알지? 절대 굴절률이다. 알았냐? 네. 그러니까 속도가 느린 애들은 여기 볼까? 잘 봐. 여기 공기라고 할게, 공기. 공기 중에서 들어가는데 여기는 코어. 네. 여기는 어디? 클래딩. 그래가지고 똑같은 빛으로 입사를 시키게 되면 알겠니? 클릭이 뭐예요? 이가 건유리. 송유리. 아까. 이게 누구고? 이게 누구라고? 내 코어가 영어로 뭔지 알잖아. 중심. 왜 해? 아 진짜 왜 이래 창피하게. 이건 누구고? 클레디. 그래. 그러면 코어는 이렇게 되는데 네. 클리딩은 약간 각이 크다는 거야. 이거 너무 이렇게 할 때 이 각이 세타 1, 세타 2 누가 더 크다는 거야? 세타 2. 그렇지. 그럼 이거분의 이것과 이게 어찌 보면 상대 굴절률인데 입사가 다 매질이 공기로 똑같을 때 혹은 진공으로 똑같다는 거 그게 절대 굴절률이야. 그래서 봐라. 자, 이렇게 빛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꺾이는 애가 있고 이렇게 꺾이는 애가 있다면 어떤 색깔이 코어다? 빨간색이 코어다라는 얘기야. 이게 같이 파란색이 클래딩이고. 알았어? 그럼 절대 굴절률은 빨간색이 크잖아. 얘 속도는 얘 속도니까. 예. 각도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로 보는 게 더 빨라요. 알았니? 각도가 작으면 속도 작다 이런 거. 알았죠? 자, 그래서 굴절률이 큰 그게 코어고 작은 이 클래딩인 거야. 요 개념만 좀 잘 이해해라. 광통신의 과정을 순서대로 발신자, 송신기, 광섬유, 수신기, 수신자. 얘들아 빛의 신호가 어디야?
방송. 그러면 송신기에서 무슨 신호로 바꾼다?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건데 그 디지털 신호가 뭐야? 빛의 신호가 알았어? 빛의 속도 빨리 가서 여기서 컨버터라고 하거든. 그래서 디지털을 뭘로 바꾸는 거야? 아날로그로 우리 눈에 보이게끔 그 DA라고 DA 컨버터 알았어? 그러면 이게 ADC냐 아니면 DAC냐 이렇게 해서 얘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신호 빛의 신호를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보게끔 아날로그 신호를 바꾸는 건데 이때 광선에 들어가는 그 디지털 신호가 충분히 많다면 우리는 선명한 자료를 볼 수 있지만 적다면 예를 들어 사진 파일로 보면 이제 JPG 파일 알아? JPG 파일? 그리고 GIF 파일 알아? GIF 훨씬 크지. 용량이 크다고. 그러면 확 늘려보면 JPG는 막 깨져 있는 점이 GIF는 좀 좋잖아. 그런 차이다.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이거 뭐란 얘기야? 아날로그 신호를 이거 사실은 전기 신호도 디지털 신호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걸 아날로그 신호로 본다면 일단 여기서 원하는 건 빛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다면 송신기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광 증폭기를 위해서 빛 신호를 강하게 하는 과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그 송신기에서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알겠습니까? 다음. 자, 전자기파입니다. 전자기파는 횡파다. 맞습니다. 횡파. S파. 횡파. 이게 종파예요, 여러분. 알겠죠? 이거 횡파 맞습니다. 전기장도 자기장도 다 횡파예요. S파랑 똑같으니까. 얘는 어때요? 맞아요. 빛의 속력. 맞죠? 매질이 필요 없죠. 그래서 소화할 때 빠르잖아요. 네. 날아가니까 부실거죠, 서로. 네. 그쵸, 이해 갔어요? 종파가 나가죠. 예? 예. 동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감마사 뭐 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암치료. 암치료. 마이크로파? GPS. 어디서 전자레인지. X선? 돌격. 가시광선? 눈. 틀리지 않으면 좋다. 이거 눈 두 개 있는 사람 다 맞춘다. 빛이 굴절해 나가지 않고 전부 반사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일부 투과는 전반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일부 투과가 되고요. 반사가 되면 에너지가 약하겠죠. 굴절이 90도가 되는 빛의 입사각을 인거리라고 하죠. 맞아요. 이거 이상의 각으로 입사를 시켜야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입사각이 클 때, 맞죠? 빛이 굴절률이 작은 매질, 얘들아 굴절률이 작은 속도가 빠른 거지? 네, 틀렸어요. 굴절이 큰 매질로 진행할 땐 전반사가 일어날 수 없다. 맞았네요. 네. 아유, 부끄럽네요. 그죠? 네, 문제가. 빛의 속도가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빛이 지나가면 안 되죠? 네.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미래에서 소로. 오케이? 네. 5번이 자, 굴절률이 다른 두 매질 A, B가 있답니다. 단색광이 입사했죠. 일부는 반사를 했고 일부는 굴절했어요. 그러면 반사광선, 굴절광선, 에너지 합은 입사광선입니다. 알았죠? 이게 에너지 보존을 걷기 위해서. 자, 근데 여러분 A가 빨라, B가 빨라? A. 뭐 B가 더 빠르? 뭐 이렇게 속단을 해요? B가 빠르. 뭐 이렇게 자신감이 넘쳐서. 각도 누가 커요? B. B가 굴절각이 훨씬 크잖아요. 딱 봐도. 더 속도 빠른 거라고 여러분. 각도 크면 무조건 속도 빠른 거야. 이해 갔니? 법선과 이런 각이 훨씬 크잖아. 네. 맞지? 그러니까 얘들아, 전반사라는 것은 미래에서 소로 이동할 때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일부 반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100% 굴절만 되는 건 아니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당연히 맞아요. 커지겠죠. 입사광의 속력이 굴절광의 속력보다는 느리겠죠. 각도 보세요. 이건 금방 맞춘다고요. 네. 입사각을 더욱 크게 하면 전반 현상이 일어날 수 없죠. 그죠? 왜? 느린데 일어날 수 있겠죠? 맞는 말이죠. 이거 일어날 수 있겠죠?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네요. 네. 그죠? 이해 갔습니까? 비우는 거예요? 네. 죽는 거. 나쁜 새끼. 자, 9번. 자, 단색광이 굴절률이 2, 매질 A에서 굴절률을 알 수 없는 매질 B로 입사합니다. 입사각이 60도랍니다.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각 90도로 굴절합니다. B의 굴절률은 얼마냐요? 1. 여러분, 이거 상대 굴절률 구해봐요. 사인 몇 도분에?
사인 90도분의 사인 60도. 사인 60도요. 이해 갔어요? 2분의 루트. 근데 사인 지금 잘 들어요. 이렇게 분다면 아, 이거 루트. 사인 몇 도분의 사인 90도. 사인 사인 60도. 이건데 이것은 이거죠. 네. 절대구조율 바뀌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가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이쪽이. 이거 보니까 내린 거죠. 얘가 느리고 얘가 어때요?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빠른 쪽이 절대굴절이 어떻게 작다고 그랬잖아. 작아요. 근데 이거 얼마래요, 저기서? 1. A 굴절률이 2. 매질 A가 이게 2 아니니까 네. 사인 60도가 몇이죠? 2분의 루트 3. 됐어요. 그럼 얼마나 나왔잖아. 루트 3이죠. 비굴절. 이해 봤어요? 되게 간단하게 풀려 여러분. 이거 조금만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알겠지? 여기는 열심히 한 놈들은 질문이 다르다. 내가 딱 보면. 자, 매질 A에서 B로 네 가지 경로로 빛을 통과시켰는데 여러분들 딱 보니까 자, 보이죠? 보이죠? 여러분, 요거 입사각이 몇 도인지 알겠어요? 요거? 90 세타2죠. 입사각은 항상 법선과 이루는 각이에요. 그러니까 세타2는 지면과 이루는 각이잖아요. 등계면과 이루는 각. 그러니까 요 각을 찾아야 돼요, 각. 여기도 보이죠? 여기도 보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 잘 봐요. 경로 1, 2, 3, 4로 갈수록 입사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져. 커지고 있죠? 이거 입사각 아니라고. 세타1, 세타2 이건 입사각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네. 입사각이 점점 커지고 있죠? 아, 네. 여러분, 경로 언제부터 전반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경로 4부터 일어나겠죠? 왜냐면 얘는 일부는 이렇게 옆으로 투과가 된 거죠, 어찌 보면. 자, 임계각은 몇이다? 세타? 90 마이너스 3 아닙니다. 알죠? 90 마이너스 세타 3가 답이에요. 알았죠? 빛의 진동수는 같다. 당연하죠. 진동수는 파원에서 결정되는 거니까. 매질 A에서 빛의 파장이 매질 B에서 빛의 파장보다 여러분 A가 빨라, B가 빨라? B가 빠르죠. B가 빠르죠. 그럼 B가 파장이 길죠. 이해 갔죠? 자, 반원형을 통해 종류가 다른 액체를 채운 다음 원의 중심을 향해서 레이저 빛을 쏘았어요. 여러분, 빛이니까 액체가 빨라요? 공기가 빨라요? 공기가 당연히 빠르겠죠. 이해 갔죠? 자, 액체의 굴절률이 표와 같을 때 보세요. 전반사가 이루어지는 임계각의 가장 큰 액체를 고르라. 여러분, 임계각이 가장 크려면 전반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전반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전반사가 잘 안 일어나는 물건이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어떤 거냐면 잘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죠? 액체에서 어디로요? 공기로. 이렇게 되면 공기분해. 네, 사인 공기. 사인 세타 공기가 되는 거고요. 네. 사인 세타 뭐가 되는 거죠? 액체. 이렇게 되겠죠? 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굴절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여기 누가 됩니까? 공기가 되고 요거는 액체가 되는데 얘 얼마예요? 1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보통 가는 값 있죠? 요 공기 굴절각이 몇 도 이상이어야 되죠? 90도일 때, 그럼 이게 90도라는 얘기는 1이잖아요, 1. 네. 어찌 보면. 네. 그쵸? 그럼 결국은 이 값을 갖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굴절률이 바뀌니까. N은 액체분의 N은 공개했네요. 뭐야 이거. 부끄럽네. 액체분해 이거 공기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래야 1보다 어때요? 1보다 장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얘를 1로 놓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것도 1이잖아요. 이게 90도가 돼야 되니까 정확하게.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얘는 뭐가 된다? 이게 되겠죠. 맞죠? 이걸 찾으면 돼요. 굴절률 여기다.
그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이라고 하는 거죠.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절대 굴절률 분의 1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절대 굴절률이 어떨수록 각도가 클까요? 작을수록요. 제일 작은 애 같은데. 이런 거죠. 알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반사 제일 잘 일어나는 건 누구라고 생각해요? 잘 일어나는 거. 제죠, 제. 인계각이 작을 거니까. 얘는 크니까 잘 안 일어날 거고.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알았습니까? 이것도 공식을 외우면 금방 풀립니다. 열심히 문제를 풀면 이해가라. 자, A에서 공기 중 여러분 단색광이라는 건 빨간색 화남 중에 하나의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하나인 거 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30으로 각을 입사시켰더니 45로 날아갔대요, 이렇게. 됐죠? A의 굴절률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 상대 굴절률이 뭐라고 해야 돼요? A에서 어디로? A에서 어디로? 공기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사인? 45 그렇죠. 이건 뭐가 되고요? 사인 30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자, 문제는 A에서 공기니까 결국 여기가 뭐가 되고 N? 공기 A가 돼. 네.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얼마라고요? 찾으면 돼요. 이해 갑니까? 이거 얼마? 2분의? 이건 2분의? 됐어요. 그럼 2가 지워지잖아.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NA는 루트 2.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해석이? 오케이. 그러니까 스네일 법칙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스네일 법칙. 아셨습니까? 자, 유리로 만든 광섬유의 중앙 부분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B 내부로 입사한 빛은 A와 B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하면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진행한다.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을 했네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얘들 지금 과정 보이죠? 일단 A가 뭐예요? 클레이딩, B가 코, 물질 A는 코, B는 클레이딩. 틀렸죠? 물질 A의 굴절률은 물질 B의 굴절률보다 어떻다? 같다. 여러분 굴절률이 큰 애가 느린 거죠? 네. A가 느려요? 빠른 애잖아. 빠른 애는 굴절률이 작죠? 네. 어때요? 틀렸잖아요. 이거 지금 얘가 말하는 그 절대 굴절률이거든요. A는 소하고요, B는 미라다고요. 속도가 느리면 굴절률이 크다고요. 이해 갔습니까? 세타 1, 세타 2 모두 임계각보다 어떻다? 전반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컬. 크다. 맞습니다, 이건. 알았죠? 여기. 이게 여러분들 나눠준 오늘 모의고사예요, 여러분. 응? 잘 풀어보시고, 잠시만. 듣고 잠깐만. 여러분 이제 전반적으로 완자를 가져왔잖아. 얘네들 완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딱 훑어서 마무리할게. 이게 지난 시간에 이들 배운 거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자. 자, X. 파동이 진행할 때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한다. 그렇지? 맞아 틀려? X 이건 이동하니까. 횡파는 매질의 진동방향의 수직이다. 맞아요. 동그라미. 음파, 지진파, 피파 이런 걸 종파라고 한다. 알았죠? 니네 지진파, 피파가 빨라? S파가 빨라?
P파가 더 빨라. 그렇지. 걔가 8이고 S파는 4야. 킬로미터 퍼 세트. 알겠지? 프리머리 먼저 온다는 뜻이야. P. 세컨더리 두 번째 온다. S. 알았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A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파장. C는요? 주기. 그렇죠. 주기라고 부르는 주기. B는 뭐라고 불러요? 진폭. 진폭이라고 부르죠. C는. B는 알았죠? 다음 여러분 불러봐요. 왼발 오른발 여기 한 파장이에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총 파장이 몇 개예요? 그러면 4개가 12m면 하나당 얼마일까? 3m의 파장. 맞았죠? 그 다음 얘가 몇 초 걸렸대요? 2초를 4로 나눠봐요. 0.2초를 4로 나눠보라고. 0.5. 그러니까 파동의 주기는 0.5초예요. 0.5 곱하기 사실 3 얼마입니까? 1.5. 쏘리 곱하기 0.5분의 3 시간분의 이동거리. 30분의 5. 자, 이거 여러분 2분의 1초잖아요. 2분의 1분의 3 6m/s에서 속력이라니까. 니네 2분의 1 곱하기 뭐야? 1 나와? 2. 그게 진동수야. 2Hz. 그래서 파장 곱하기 진동수 속력은 6m/s x. 됐죠? 자, 0.5고 진동수가 6이야. 둘이 곱해봐. 3m/s 끝이라고. 그렇게 많이 계속 죽어. 자, 불절 실험 장치를 이용한 빛의 불절 실험. 여러분 뭐가 일정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 이게 스네일 법칙이라고. 알았지? 자, 빛이야 어디서 빨라? 공기에서 빠르겠지? 이런 상대 굴절을 절대 굴절이라고 부른다고. 공기에서 입사시켰을 때 입사각이 굴절을 못하. 크기가 더 크다. 그죠? 이거 크잖아요. 확실하게 속도가 빠르다. 빛의 진동수, 물의 빛의 진동수 같다. X. 맞았죠? 각이 작으니까 금방 보이죠? 보이면 돼요. 이렇게 눈으로 보이면. 자, 이거 다 뭐예요? 굴절이요. 굴절. 이해갑니까? 굴절. 자, 이제 전반사에 대한 조건만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전반사를 이렇게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임계각의 그림이에요. 임계각의 그림. 그쵸? 그럼 완전 이게 전반사가 일어난 그림이거든. 아까 봤잖아. 문제를 풀면서. 그치? 자,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전반사의 조건은 뭐라고 그랬지? 일단 느린 데서 어디로 가야 돼? 빠른 데로. 미래서로.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각 이상으로 있어야 돼? 90. 이게 정이야. 또 하나 잘 봐라. 매질과 공기 사이의 임계각에서 이 공식 외워놔라. 아까 우리가 유도한 거야. n분의 1. 이거 이 n이 누구 굴절률이야? 여기 물질 굴절이야. n이. 알았지? 다시 말하자. 사인 IC 값 이게 뭐지? 임계각이야. 임계각 아까 내가 있잖아. 절대 굴절률 쭉 써놓고 각도가 제일 큰 놈이 누구냐라고 물어봤고. 그치? 그러면 절대 굴절률 제일 작은 애가 각도는 제일 크다고. 이해 갔지? 분의 1이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이 공식으로 나온 거예요. 확인 꼭 하세요. 자, 전반자 현상의 관찰이 있는데 여러분 왼쪽 그림 오른쪽 그림 어디가 전반사가 일어나더라? 왼쪽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절대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지긴 하는데 90도는 안 된다. 그치?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속력이 물보단 공기가 빠르다면 입사를 어디서 해야 된다? 물 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굴절은 공기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뜻을 보여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 동그라미 2개 보여줘.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밀에서 소로. 그러면 얘는 임계각보다 입사각이 커야 된다.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지? 여러 가지 전반사 현상 본 적 있죠? 됐죠? 프리즘 레이저 맞고 태어나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물 있죠, 물. 그죠? 이 물에다가 빛이 나오는데 거기다 레이저를 쏘게 되면 그 물줄기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물줄기를 따라서 움직여요. 레이저가 찡찡찡 광선이 코어처럼. 클레이딩이 공기이죠. 그죠? 신기한 거죠. 수족관의 물고기가 저 수면 위에 비쳐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요, 자기 얼굴이 저 모습이 저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니네 물고기들 보면 뭐 공중 확 솟구치는 애들 있죠. 상어애들. 지 그림 잘못 보고 뛰어드는 애들이 많대요.
먹인 줄 알고 확 올라다가 또 없네. 그래서 속 들어가는 거죠. 자, 생활 속에 전반세를 이용한 거의 쌍경 구주 들어가서 돌아서 나가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잔망경 구조 보이고요. 여러분 이거 본 적 있나요? 얘네들? 봤어요. 이게 광섬유. 자동차에다 많이 꽂고 막 이렇게 장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내시경도 그래, 내시경. 안에 집어넣는 거. 다이아몬드, 광케이블. 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는다. 자, 광통신, 코어 클레딩. 어디가 미라다고? 코어가 미라고, 클레딩이 소하다. 됐지? 그래서 이 안에 이게 임계각보다 큰 각도는 마운드리 인간이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명심하고, 엄청난 양의 많은 정보를 보낼 수 있지만 문제는 끊어지면 수리가 어렵다는 거. 오케이? 자, 광통신의 과정을 보면 여기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전환해서 송신기, 레이저나 발광 다이도를 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 디지털 빛 신호로 이동을 해서 수신기, 광을 검출해서 빛을 전기 신호로 전달한 다음에 전기 신호에서 다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아시겠죠? 요런 겁니다. 여기 이제 증폭기가 이쪽에 있고, 맞죠? 다음에 장점은 다 알고 있잖아, 니네들. 자, 그런데 잘 들어봐. 여기 에너지 손실이 적어서 광 증폭기를 설치하는 구간사의 거리가 길다 이렇게 써 있는데, 실제로 광동지 100km 증폭기 설치한다 이렇게 안 해. 끊어지면 수리가 어려워서 단일 건물 안에서 많이 쓰는 거고, 단점은 제일 큰 게 이거야. 연결하기 어렵다. 알겠냐? 연결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여기 안 나와 있네. 아, 도청이 어렵다. 이것도 잘 나와 처음에. 도청이 어렵다. 알겠지? 다음 됐고. 자, 불철률이 작은 매질에서 큰 매질로. 니네 작은 매질이 뭐라고 그랬어? 또 빨아들여? 빨라요. 아, 이건 틀렸다고 할 수 있지, 이걸. 불철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 속도가 느린 데서 빠른데, 미라는 데서 소한데, 이 세 가지를 외워놔, 그냥 아예. 알았지? 같은 말이니까. 임계각은 불철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이다. 맞는 말이죠? 다음,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어때야? 커야. 틀린 말. 자, 실험장치에 물을 채우고 레이저 빛을 비추면 빛의 진행 방향을 관찰하는 실험 결과로 가능한 거. 결과로 가능한 거. 빛을 쐈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 야, 이거 좀 부끄럽지? 각도가 어때야 돼? 들어가는 각도. 이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그리고 봐봐.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이렇게 작다. 이 표시는 좋은데. 알겠니? 실제로 여기서 반사 일어나기 어려워요. 알았니? 이게 정답이다. 이거 사실 이게 임계각이라는 표시죠. 점선 나온 거. 임계각이 30도입니다. 됐죠? 그러면 굴절각은 몇 도고 지금? 90도라고 할 수 있고 반사각은 30도라고 할 수 있겠죠. 입사각이 45도일 땐 전반사 일어날 수 있죠. 임계각 30도 크니까. 이거 세 개. 맞죠? 이거 뭐예요? 굴절. 굴절율이 뭐한 클리닝? 작은. 굴절율이 큰 코. 이해 갔죠? 경계면에서 뭐 한다? 전반사한다. 그 다음에 송신기.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전환되는 거. 그죠? 광섬유. 빛 신호를 전송하는 거. 수신기.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보내는 거. 보내는 컨버터, 받는 컨버터. 아셨어요? 전자기파 전체적으로 그림 보이죠?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90도를 이루는 그림. 아셨습니까? 그리고 전자기파는 성력이 빛의 성력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장 곱하기 기준수. 어느 책에는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느 책에는. 여러분, 빛의 속도를요, 보통 우리가 뉴라는 표현을 써요. 뉴라는 표현. 그러니까 파장 곱하기 진동수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게 플랑크 에너지 정의잖아요. 이걸 이렇게 쓰는 책도 있다고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저 뉴 값은 빛의 진동수를 뜻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이제 다 그래요. 봐요. 뭐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작기 때문에 에너지가 세다 이런 식으로 다 해석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그 얘기입니다. 왼쪽으로 해서 에너지 세죠? 오른쪽으로 해서 에너지 약하죠? 왼쪽 갈수록 단파장, 장파장, 속도는 똑같다. 기억하시고, 가시광선, 자외선 특징 나와 있죠. 가시광선 우리가 뭐 사물을 식별하는 데 쓰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통해서 뭐를 합니까? 광합성도 하고 식물은. 그지? 청색광, 적색광에서 가장 광합성을 잘하고요. 자외선은 살균 효과도 있고요.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크림도 바르고요. 알았습니까? 비타민 D를 합성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들은 선텐 알죠? 선텐. 그게 요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적외선 우리가 이제 뭐 열 발산을 잘하기 때문에 열의 이동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형외과 치료할 때 그죠? 치료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적외선 촬영으로 온도 측정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군인들이 쓰는 거 있죠? 적외선 촬영 카메라. 그게 어두울 때 불이 다 꺼져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적군이 쳐들었을 때 걔들 한 방에 보내는 방이 뭔지 알아요? 불 켜면 돼요. 불 딱 켜면 순식간적으로 앞에 하나 성불. 너무 센 빛이 들어오니까 나중에 야 내가 교회인 줄 아냐 인마 기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니들 TV 리모컨 다 적외선이야. 알았어. 이건 지금 적외선이다. 이것도 X선 알지? 뼈 감마선 알지? 방사선치료 됐죠? 전파 마이크로파 통신 이성통신 전자레인지 라디오파 지상 알았지? 지상파 여기 전파망원경 라디오파 쓴다는 알아? 전파망원경 왜? 먼 곳까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전파망원경이 얘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니네 태양은 모든 선이 다 들어있지 태양광선 속에 지구에 도달하는 게 100이라고 잡는다면 그 중에 자외선이 8%예요 가시광선이 46% 적외선이 46% 이걸 보고서 뭘 알았어? 에너지가 세면 멀리 못 가. 회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들은 장파를 쓴다. 전파망원경은. 알았지? 맞죠? 1번? 틀렸죠? 횡파죠? 맞죠? 아니죠. 그렇죠. 속력은 똑같습니다. 진동수가 큰 거라는 건 에너지가 센 것부터 쓰라는 얘기죠. 누구요? 반말하지 마시고요. 감마선, 그죠? 전 감마선을. 감마선, X선, 자외적의 마이크로 이런 순서로. 사람이 맨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파의 종류 누구예요? 가시광선이죠. 다음에 적외선은 햇빛의 스펙트럼에서 보라색 바깥쪽입니까? 빨간색 바깥쪽이죠. 적외선이니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못 찍어요. 사진은 뭘로 찍을 수 있다? 가시광선을 이용해 찍을 수 있겠죠. 열의 형태로, 자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이 열의 형태죠. 그렇다고 자외선이 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인 적외선이 열의 형태로 전달이 되는 전자기파예요. 자외선으로 피부가 그린다. 맞죠? 비타민 D 합성. 오케이? 이거 암치료. 감마선. 여러분 감마가 방사선이 세 종류 있죠? 뭐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러더포드가 뭐 썼어? 알파 썼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소 동위원소 갖고 질소, 절대연령 측정하고 그게 베타선이에요. 알았죠? 이거 이용할 수 있겠죠? X선은 뭐? 쭉 옆으로. 자외선은요? 위조식. 그렇죠. 이주지표 판별. 적외선은요? 온도계. 마이크로파, 전자레인지. 감마.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 시간에 이제 중첩 할 거고 여러분들 숙제 꼭 해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